사람들입니다. 지금 재산 누락으로 재판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지금 누구의 재산 신고를 감히 함부로 검증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은 박범계 후보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고 지적했지요. 또한 김학의 출금 수사를 거론하며 현직 법무부 차관과 여당의 국회의원이 연루되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자기 사건을 질의하는 것이 되므로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김영민 의원을 겨냥한 말이지요. 이에 대해 김영민 의원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조수진 의원께서 김학의 의원 사건 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데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뭔지는 알고서 얘기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여당 누가 연루됐다고 하는데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게 허위 공문서 작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뭔가 조사를 해보시고 말씀하세요. 같은 논리라면 물어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재산 누락으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의 재산 신고를 감히 함부로 검증하겠다고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고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일갈했지요. 자, 역시 김영민 의원이지요? 아무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김영민 의원이 마치 김학의 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면서 그러니 김학의 건에 대한 질문을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조수진의 막장 논리라면 너도 재산신고 누락으로 의혹도 아닌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니 법무부 장관의 재산신고 누락은 더더욱 질문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자기께 자기가 넘어갔다 이거지요.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 이겁니다. 어설픈 막장 논리와 억지로 김영민 의원에게 대적이나 되겠습니까? 지난 공수처장 청문회에서도 그랬듯 늘 흥신소성 자료와 질문으로 인사검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깊은 고민과 자신에 대한 성찰도 동시에 하면서 국민을 대신한 진짜 검증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김영민 의원은 또 이렇게 밝혔지요. 오늘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를 마쳤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법무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은 지난 20여 년 이상 논의되었으나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법무부 내부에서의 신중론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여기저기서 신중론이 나오는 것은 결국 검찰개혁을 신중하게 하자라는 뜻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자초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이제 신중론에서 벗어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과감한 입법적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공감하며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한 의지를 엿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이끌어낸 데에 그치지 않고 이후 검찰개혁이 마무리될 때까지 해야 할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늘 든든한 김영민 의원을 적극 지지합니다. 김한규 법률대변인은 이렇게 발언했지요. 예상대로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공익신고자는 검사임이 확인되었네요. 검사라도 스스로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공익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 건은 지난 12월 공익신고서를 국민의힘에 먼저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목적의 순수성에 의구심이 들고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굳이 검찰이 부메랑처럼 사건을 외부로 보냈다가 다시 받아서 수사하는 형식을 취했을까요?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직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할 경우 피의사실 공표를 못하지만 이런 공익신고의 형태로 공개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권익위 등 제한된 기관에 신고했을 경우에만 신고자 보호, 비밀누설 등의 책임 감면을 적용받지 국민의힘이나 언론에 공개할 경우에는 비밀누설 책임이 감면되지 않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공익신고서 내용을 보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출입국 관리법 위반에 대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아마 검찰은 신고자가 주장하지 않는 다른 범죄,
즉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직접 수사 대상 범죄 혐의로 수사하는 것 같은데 결국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범죄 혐의로 구성하여 직접 수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기에 해당 검사가 누구인지 얘기를 하면 고발이 될 겁니다. 보호막까지 잘 만들어졌네요. 이 사건은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겠지만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혐의나 대상자는 없거나 매우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운 사건도 아닙니다. 그저 잠시 번거로울 뿐. 자, 그러니까 김학의의 출국 금지가 불법적인 절차로 진행되었다며 공익 제보를 한 것이 검사였다 이겁니다. 대단하지요? 더군다나 검사면 스스로 수사를 하면 될 것인데 국힘당에 공익 제보라며 던져놓고 국힘당이 고발한 것을 다시 받아 수사하는 꼼수가 딱 걸렸다 이겁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은 이렇게 밝혔지요. 공익제보자는 공무상 기밀 유출죄에 해당되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출국 금지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 문제 제기를 할 때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문제 제기가 되어야 한다. 긴급 출국 금지의 적법성 여부에 논란을 촉발시킨 공익제보자라는 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무상 기밀 유출 혐의가 분명히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학의의 출국 금지 절차가 잘못됐다고 제보한 자 역시 공무상 기밀 유출죄에 해당하는 불법 절차를 거쳤다 이겁니다. 온 국민의 공분을 산 범죄자를 2번이나 봐준 검찰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줬더니 이제 와서 현직 검사가 김학의의 출국 금지는 불법이라 주장하며 공무상 기밀 유출을 하면서 공익 제보라며 국힘당에 던져주고 이것을 다시 검찰이 받아 수사하는 이런 막장은 결국 법무부와 청와대를 치려는 것이겠으나 이런 황당 꼼수는 윤석열 검찰의 현재 수준을 또 여실히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복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중단되어 온 친일재산 국가기속을 재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제로부터 후작자기를 받은 이해승의 친일재산 등 총 171필지, 공시지가가 520억 원, 시가 3천억 원에 대한 국가기속 노력이 인정된다며 독립운동가 체제 영상을 수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에 출마한다는 국힘당의 전직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체제 영상을 수여한 것은 김어준에게 언론인상을 준 격이다 라며 비판했다지요. 빵빵 터지지 않습니까? 김어준을 정작 모르는 것일까요? 김어준 총수는 2011년 이미 민주언론상 본상을 수상했지요. 2017년에는 민주시민 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2018년에는 한국 PD대상 라디오 진행자 부분 출연자상도 수상했습니다. 딴지일보 언론사의 총수이자 뉴스공장은 한국의 예능, 음악, 시사, 교양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라디오 프로그램 중 청취율 1위를 지속하면서 대한민국 라디오 역사를 새로 쓰고 있지요.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추미애 장관의 수상이 김어준에게 언론상을 준 격이라는 말은 축하와 칭찬이 아니겠는가? 라고 마무리하면서